일단 부모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독서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다. 언제쯤 알아서 혼자 읽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알아서 혼자 읽는 아이들은 아이에게 책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책 노출은 부모님이 요즘은 도서관 가서 많이 가져오셔서 이렇게 바닥에 뭐 깔아놓으시고 이런 것들 이제 책에서 많이 읽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좋은데 일단 아이랑 같이 손잡고 도서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신선한 것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저희가 힘들게 계속 어딘가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신간도서 코너가 있어요. 신간도서는 우리 어린이 책의 경우는 특히 이 시의성이 되게 민감하고 요즘 친구들의 흥미도에 되게 민감해서 제목만 딱 봐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친구관계의 책이라고 해도 저희 때 읽었던 친구관계 책과 요즘 친구관계 책은 이야기의 결들이 조금 다르고요. 무엇보다 신간도서일수록 젊은 작가분들이 쓰는 책이 많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랑 되게 비슷한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쏙 들어오는 책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비문학하면 되게 재밌게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상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 보면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제목에서부터 역시 요즘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사회 이슈들이 그 비문학 책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거나 발췌독만 해도 그 새로운 것에 많이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구석에 가 있거나 도서관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 너무 많은 활자가 또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1차적으로는 도서관에서 한 10권에서 20권 갖고 오셔서 집에 작은 도서관을 꾸며주시고 거기에서 고르다가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책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하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모님들께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독서 습관이 잡혔으면 좋겠다. 언제쯤 알아서 혼자 읽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알아서 혼자 읽는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글자가 다른 친구들보다 편안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읽지 말라고 해도 어디에선가 가져와서 읽고요. 심지어 읽을 게 없으면 집에 있는 어른 신문, 잡지, 뭐 관리비, 고지서까지 읽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매우 소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습관을 잡아야 되겠다라거나 아이들에게 알아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 환상을 일단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그렇게 책을 깔아주는 건 아주 1차적인 거고요. 제가 활자에 진입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 활자를 음성으로 변환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읽어주기입니다. 글자 자체가 되게 정제되어 있고 정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소리로 다 변환을 해주시면 아이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책의 글자를 보잖아요. 그럼 이제 글자에 조금 더 진입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요즘 오디오북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읽었으면 하는 책, 같이 읽기를 원하는 책 또는 스스로 읽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책이 있으면 오디오북을 구하셔서 먼저 귀로 듣게 해주세요. 교실에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여행 가시는 오가는 길, 일상에서 차에서 하셔도 되거든요. 오디오로 들으면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가 다 이미 구현이 되고 상상이 되기 때문에 혼자 읽기 어려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편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성인들 경우에도 책 읽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그럼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책을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내어 읽어주기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독서는 원래는 스스로 읽어 나가는 게 원래 독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 독서를 할 수 있게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들이 필요해요. 읽어주다가 스스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번갈아 가면서 읽기도 좋고요. 아니면 그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에 반드시 옆에 같이 분위기를 느껴주셔야 되고요. 저는 읽는 것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읽기 노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부모님 책 읽으시고요. 아이는 아이 책 그 옆에서 읽으면 조금 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부부, 유튜브 책 낭독 틀어줘도 괜찮을까요? 조율을 잘해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다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책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에 진입하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충분히 혼자 자력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활자를 읽는 경험치를 쌓을 그 시기에
계속 영상 노출을 해주신 건 그렇게 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 책장 넘기기 힘든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력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책 싫어하는 아이 스스로 책 읽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무조건 물리적인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읽을 책이 집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정도 이제 방문 과외로 독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부모님은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신 책을 많이 쌓아두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이의 독서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독서 수준이나 흥미에 맞는 책을 같이 도서관 가서 찾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혼자 이제 다녀오시다 보니까 그런 책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읽을 책이 없는데 읽을 수는 없거든요. 고를 수 있는 2권 빌려와서 2권을 다 읽게 하는 게 아니라 10권 빌려와서 1권 읽으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고를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 중에 한 가지가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부모님들이 좀 부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독서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해야 되는 일, 저희가 양치가 습관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쪽 영역이라고 본다면 그냥 밥을 차려주듯이 책을 차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녁 8시면 8시 이게 뭐 감정을 섞거나 화를 내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8시는 책 읽는 시간 다 같이 앉아서 책을 읽는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 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시고 무조건 그 시간을 다 같이 견뎌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조금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분위기가 만들어주시면 아이가 그 시간 무조건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알람을 그래서 맞춰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스스로 아이들이 읽고 싶은 곳에서 책을 읽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독서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정자세로 바르게 해야 독서라고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막 거실에 책상 갖다 놓으시고 독서대 쫙 펼쳐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독자들의 특성이나 그 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은 편안한 자세로 읽어야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야 또 몰입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의 자세가 가장 몰입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독서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조금 자유롭게 집 안에서만 어느 공간이든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6개월, 1년 정도만 하시면 사실은 습관까지 들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읽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조금 절망적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아이들의 몫이고요. 저희가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1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다 목도를 했는데요. 그게 제 기억에 한 25년 전에서 30년 전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처음 독서교육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경기도 일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수많은 가정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거실 서재화가 유행을 했던 게 어떤 TV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책을 읽자라고 이제 매주 한 권씩 지정해서 그 책이 막 불티나게 팔리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하면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이. 거실에 막 다 치우시고 이제 과감하게 TV 치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서재로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실에 서재로 만들어 놨는데 가족들이 이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같이 좀 따라오지 않거나 부모님이 또 지키시기가 힘드시다 보니까 텔레비전을 둔 작은 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먹고 해서 거실이 텅 비었던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물리적 환경 이제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거거든요. 정서적인 게 책에 대한 호감도예요. 그래서 책을 아이가 싫어하게 하는 말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자제하시면서 같이 좀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부모님이 그 공간을 우리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누리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온라인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거실 서재 만드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가족들이 다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 숨막히고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성향을 좀 보시고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